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섬 정보연구소 소장 이재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북한의 섬 연구인데 조금 무겁고 광범위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남한의 섬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북한의 섬일까라고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강연을 통해서 남한의 섬뿐만 아니라 북한의 섬, 세계의 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례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말, 그 다음에 잊혀진 북한 섬 연구, 그 다음 3번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섬들의 역할, 4번 맺는 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리가 왜 중요할까요? 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가정이나 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둥그런 지구본이 있습니다. 돌리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찾기도 하고 그 지구본을 통해서 자세한 나라들의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갈 때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교과서를 이렇게 펼치는데 사회과 교과서를 펼쳐보면요, 맨 처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지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에는요, 거의 100%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달리는 배도 마찬가지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을 당시에는 모든 차에는 지도책이 하나씩 있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볼 때요, 세계 분쟁 지역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지도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도에 보면은 러시아가 어디를 침공하고 어디를 빼앗고 어디서 후퇴하고 그런 그 내막이 자세하게 지도를 통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삶과 지리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지리의 전성시대는 아닌데요, 지리의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때를 대항해 시대 개막, 지리의 발견, 신대륙의 발견, 지리의 전성시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1492년 콜럼버스 그 신대륙 발견 이후부터 이제 우리 인류가요, 새롭게 잘 살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3대 조건이 있는데요, 영토, 국민, 주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은 그 영토에 경계선이 있는데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을 하나 소개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인 팀 마샬이라는 사람이요, 지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요, 150만 부를 팔릴 정도로 대단한 베스트셀러 책이 바로 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 저자는 세계 30개국 분쟁국을 취재하면서 세계의 그 국제 정치, 경제, 외교, 무역, 사회적인 지위, 빈부격차,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지리를 통해서 담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일 갈등을 오래전부터 겪어왔습니다. 미국, 중국 분쟁, 유럽, 중동 분열, 이 모든 것이 지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리, 다른 말로 말하면 지정학적인 위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중국과 인도가 갈등을 하는데 문화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히말리아라는 거대한 국경선이 있기 때문에 잘 싸우지 않았어요. 갈등이 그렇게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16개 나라와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티베트와 신장을 점령을 했는데 그건 뭐예요? 지리적인 위치, 지정학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티베트를 점령하면 그 높은 고원에 있는 그 나라를 차지해야 전쟁에서 유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티베트 신장에서 양쯔강,
황허 강이 발원하기 때문에 거기를 막으면 안 되니까 결사적으로 이 두 나라를 독립시켜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거문도 사건, 그 다음에 독도 분쟁, 뭐 쌩까꾸 열도, 뭐 남사군도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분쟁들이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지정학적인 이치 때문에 이렇게 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그에 따라서 연봉이 얼마고 학력이 얼마쯤 되고 삶의 질, 뭐 자연환경 이런 것이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885년에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문도라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수와 제주의 중간섬에 있는데요. 영국군들이 2년 동안 거문도를 무단 점령합니다. 왜 그랬어요?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영국군들이 거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글 3D 사진으로 나온 거문도 사진입니다. 보면요, 맨 가운데가 거문도는 조그만 섬이 있고요. 우회 쪽에는 동도, 앞에 긴 섬은 서도,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거문도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거문도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국군이 2년 동안 무단 점령할 때 그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식당을 만들고 지금은 이 세 섬의 중심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한섬뿐만 아니라 북한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섬에서 200캐리, 즉 375km가 우리 바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섬들이 중요한 이유는 수산자원, 관광자원, 양식, 생태계, 새들의 고향. 그 섬들은 다 고기들이 사는 집이고요. 어업전쟁기지가 있고 등대가 있고요. 문화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섬과 섬 사이에는 수많은 양식장들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식량 위기가 닥칠 텐데 섬과 섬 사이는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바다에서 수산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근원이 되는 곳이 바로 섬이고 섬 주위에 있는 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잊혀진 북한의 섬 연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한은요, 섬이 3,400개, 그 중에 유인들은 446개입니다. 북한의 섬은 모두 1,045개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70개 정도 됩니다. 왜 북한 섬을 연구하냐? 그래서 여기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답을 하죠. 북한도 우리 땅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나라입니다. 헌법 3조에 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섬 연구 목적은 뭐냐면요. 북한의 섬에 대한 기록 문헌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북한 섬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요. 전쟁 중에 난중일기라고 이순신이 기록 문헌을 남겼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유성룡이란 영의정이 징비록을 썼는데요. 임진왜란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전란의 여러 가지 상황들,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의 거울로 삼아가지고 오늘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섬 연구의 목적은요, 지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문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할 뿐만 아니라 약 800만 가까이 되는 실향민들의 향수를 달래주는 그런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 내 섬의 지정학적 연구를 통해서 이 섬을 연구해야만이 개발도 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에는 강원도의 섬, 함경남도의 섬, 함경북도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기로 동해 울릉도 독도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북한 동해에 가면요. 유인도가 약 한 30개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는 여도, 웅도, 황토도, 신도, 알섬이 있고요. 함경남도에는 마양도, 화도, 소화도, 전초도, 대저도가 있고요. 함경북도는 대초도, 소초도, 비파도, 온송섬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해대 섬은 대부분 옹진군에 속했는데 휴전선, 산발선 근처에 있는 섬들입니다. 영호도, 창린도, 어화도,
기린도, 뭐 용매도, 원래도, 수압도 그런 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안남도의 섬, 또 평안북도의 섬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북한의 섬 지도인데요. 오른쪽에 동해라고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원산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원산 앞바다에 중요한 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태풍을 막아주고 파도를 막아주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원산만 있는데요. 여기 원산만 맨 앞쪽에 여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웅도가 있고요. 그 앞에 신도, 황토도 그런 섬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글 3D 사진인데요. 이게 원산 앞바다에 있는 여도인데 이 여도는 6.25 당시 우리 한국군들이 점령해가지고 원산에 폭격을 가하고 러시아에서 오는 군함들을 차단하고요. 그다음에 유격군들이 이제 게릴라전을 펼쳤던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섬이 바로 이 여도입니다. 이게 이제 6.25 당시 1951년 12월에 찍은 지리산함인데요. 여도 근처에 원산 앞 근처에 서 있는 사진을 제가 여기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경남도에요. 중요한 섬이 있는데 여기 마양도라는 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신포시란 도시가 있는데요. 캐도라고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에서 이제 북한의 핵시설을 저지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이제 핵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만들어주려고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이 신포인데요. 바로 신포 앞에 마양도란 이 큰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양도는 여의도 한 3배, 4배 정도 되는 큰 섬인데요. 이 길이가 한 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신포시가 유능한 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마양도가 앞을 가로막기 주었기 때문에 그러고 마양도는 북한에서 동해에서 가장 유력하고 가치 있고 유명한 섬입니다. 근데 지금은 군사기지화 되고요. 잠수함이 북한 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제 마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흥남 앞바다가 있는 화도인데요. 일사후퇴 당시에 흥남에서 그 군함들이 북한 편현민들을 싣고 부산이랄까 울산으로 이제 왔는데요. 거기 앞에 이렇게 이제 화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도 북한의 군사기지로서 활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경북도, 세 번째 한경북도인데요. 아는 사람들이 나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곳이 나진입니다. 바로 나진 앞에 대처도, 소초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이 있기 때문에 나진항을 가려가지고 또 천연 요소로서 중요한 양항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처도는 조선시대 때는 말목장이었고요. 1899년 풍랑을 피해서 영국 함대 12척이 일주일 동안 이 나진항에서 정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4년부터 5년, 1년 사이에 일본 함대들이 드나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18년 일본군이 시베리아로 출병할 당시 함대 47척이 3개월 동안 나진항에 안전하게 정박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대처도와 소초도가 천연 방파제가 되기 때문에 나진항이 유익하게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황해남도 옹진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옹진군이 두 개로 갈라졌는데요. 남한 옹진군이 있고 북한 옹진군이 있습니다. 남한 옹진군은 우리가 알다시피 백령도, 대청도, 서청도, 연평도, 덕적도 그런 섬인데요. 1950년 38선이 그어질 때 옹진군이 해주 쪽으로 해서 그어져가지고요. 완전히 옹진군은 섬 아닌 섬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위에는 장산곳이고요. 기린도 앞에 있는 거기가 옹진반도, 밑에는 강령반도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옹진군의 유능한 섬이 창린도, 어화도, 기린도인데 바로 이제 이쪽이 순이도, 이쪽이 창린도인데 그 앞에가 어화도, 그 다음에 순이도 위에 있는 섬이 영호도라고요. 남북이 갈릴 때 영호도에 우리 해군들이 주둔하고 군함이 주둔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 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옹진군 섬 주민들의 아픔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38선 지역이 갈릴 때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잦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당시
남쪽으로 피난을 했는데 인천 상륙 작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엉진군이 회복되니까 또 섬 주민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시 또 1951년 일사후퇴 당시 고향을 버리고 이제 남쪽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수많은 실향민들이 이제 몸만 가지고 나온 그런 그 아픔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5번은 황해남도 섬입니다. 황해남도는 초도하고 속도가 있고요. 그 평양으로 들어가는 서해 관문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초도라는 섬인데요. 초도는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가 해군력과 공군력이 월등해가지고 거의 모든 중요한 섬들은 대한민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초도에는 미군들이 레이더 기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군인들이 이 섬에 주둔하면서 이 섬을 중심으로 서해에 있는 수많은 섬들을 관장하면서 후방에서 요격 전사들이 게릴라전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게릴라전의 근거지 아주 중요한 섬이 초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안북도 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안북도 섬들은요 굉장히 많은데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들입니다.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대화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대화도는 초도 다음으로 중요한 섬인데요. 이 대화도를 기지로 해가지고 우리 유격군들이 이제 북한 땅 기슭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벌였습니다. 이 섬이 너무 중요한 섬이니까요. 1951년 10월에 중공군들 1000명이요. 대화도를 기습해가지고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2월까지 점령한 그런 섬이 대화도입니다. 1952년 5월 1일 미군 조종사 알버트 신즈 대령이요. 이제 압록강 상공에서 중공 그 비행기와 공중주를 벌리다가 피격을 당해서 대화도로 극적으로 피신해가지고요. 여기서 37일간 숨어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압록강 하구에 있는 섬인데 이게 어디냐면 하얗게 줄 그어진 섬이 비단섬입니다. 북한 쪽이 아니라 중공 쪽으로 완전히 가까이 이렇게 이 비단섬이 있는데 이 비단섬은 북한이 앞으로 이제 개발하고 농업을 장려하고 또 관광지로서 굉장히 앞으로 이제 유능하게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섬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5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군의 공군과 해군이 북한의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섬들은 거의 이제 유엔군들과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유격전사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왜 유격전사들의 활동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지금 남북한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후방에서 이렇게 게릴라전을 펼치니까요. 철도를 파괴하고 공장을 파괴하고 군대들의 위치를 파악해서 알려주면 폭격을 하고요. 이것을 하니까 북한군 일개 사단이 후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을 앞당긴 것도 이제 유격 전사들의 그런 그 공헌이 아닌가 그렇게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섬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일사후퇴 당시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육로를 통해서 오면 못 오니까 섬으로 피난했다가 그 섬을 통해서 우리 남한 땅으로 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의 대부분 섬들은 군사기지화 되어 있고요. 압록강 섬들, 두만강 섬들은 지금 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의 수많은 섬들은 간척을 통해서 농사와 염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북한의 섬 연구의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분단한 지 72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북한이 점점 좀 우리 그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동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북한 섬 연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마지막 바람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내외 지리, 한국섬, 북한섬, 세계섬, 땅에 대한 지정학적인 관찰, 그 땅에 대한 역사, 자연, 인문 환경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북한 섬들이 사회 확산되고 또 남북한 섬을 연구하는 후학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